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올해도 일본 정부가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제 주장을 어김없이 내놨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인 오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引き続き我が国の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もと、毅然として対応していきます。 시마네현은 강요 참석을 요청했지만 차관급을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한 겁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과 두 번째 대질 신문을 가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근무한 경기도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따라 북한에 3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납부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이를 부인하자 증거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강창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사무실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과거 근무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실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따라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3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납부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부인하자 증거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경기도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건넸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데 외화 밀반출 혐의로 조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태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기소 안 한 상태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검찰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 전 부지사를 두 번째로 불러 김 전 회장과 대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첫 대질 조사에서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참여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공언하며 국민들이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됐죠. 바로 타워 크레인 기사 등에게 보수 외에 주는 월례비입니다. 정부는 임금 외에 노조에게 지급되는 이 월례비를 건설 현장 불법 행위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건설사들은 이 월례비를 갈취당한다며 피해자라고 하지만 건설 노조는 일종의 성과급이라며 맞서는데요. 팽재훈 기자가 이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임금 외에 노조에게 지급되는 월례비를 건설 현장 불법 행위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이 월례비를 안 주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기 지연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대부분 노조원이 현장을 장악한 타워크레인 분야에선 비노조원이 일을 맡으면 노조가 쫓아내는 불법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노조
대해서는 타워 크레인을 쓰고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망치로 크레인을 막 두들기고 노조에 가입비로 4천만 원을 내고 타워 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원래비가 노조의 강요가 아니라 건설사들이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수칙에 맞지 않는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요구하는 연장 근로와 무리한 작업의 대가, 타워 크레인 조종의 공사 업무의 대가인 일종의 성과급이란 겁니다. 건설노동조합이 정당하게 노사협의회에 단체 협약을 맺고 있는 현장들까지 공갈인의 금품갈취에 이러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립니다. 한 건설사가 타워 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한 결과 1심은 원래비가 임금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조 단위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이 적자 해소를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물가 안정이 최우선인 한국은행도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내놓으면서 그 요금 인상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장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의 누적 손실은 30조 원으로 1년 만에 2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말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을 13.1원 올렸지만 올해 매출 증가는 7조 원대에 그쳐 올해 자본 잠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스공사도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 미수금이 작년 말 9조 원, 현재는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이 사오는 전력 도매가나 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가에 비해 요금이 너무 낮은 탓입니다. 전기와 가스 적자 해소를 책임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물가 안정이 최우선 책무인 한국은행도 인상 불가피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서 환율에 주는 영향 때문에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적자가 커지게 되면 한전채 발행이 커서 금리를 더 상승시키는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인한 에너지값 아우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기와 가스 요금이 1년 전에 2배를 넘었다며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이유로 전력기금과 전력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인상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도 감안하여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폭과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도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지분 다툼, 결국 법정까지 갔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이번 사태를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SM 측은 새 경영 전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첫날부터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소식 소재영 기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가처분 신문 첫날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이수만 전 총괄 측은 이번 사태를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카카오의 지분을 배정하는 것에 근거도 없고 회사 지배권을 노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대주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 경영진이 외부의 세력과 연합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발악의 적법성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이지 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면 SM 측은 새 경영 전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지 지분 다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로 대표되는 새로운 플랫폼의 확보, 이전보다 다양한 콘텐츠 창작을 위해선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영 구조를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것을 법의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그 수단을 강구를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이달 초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모두 2,200억 원 규모의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냐, 경영상의 판단이냐,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서면 답변서까지 추가로 받아 오는 28일 이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